무엇이라고 쇼?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나왔다 하나.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응? 이 진짜 이거를 이건 진짜 아우 나 이거 버릴 수도 없어. 버리기 절대 못 버려. 나도야지. 이 학을 이렇게. 자 오늘은 수열의 마지막 등비 수열. 이제 이거 하면 우리 방학 때 고생했던 내용이 끝나요. 자 그걸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등차 수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등차 수열. 자 일정한 수를 더해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죠. 일반항을 구할 줄 알아야 돼. 일반항은 원래는 어떻게 구하지? 첫 항에다 몇 개의 D를 더한다? n-1개의 D를 더하겠지? 요거 합해서 얼마가 되게? 요거 합해서 얼마가 되게? 요 n이 되게끔. 맞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5항은 1항에다 몇 개의 D를 더하지? 4개의 D를 더하지? 4개의 D. 이렇게. 5항은 3항에다가 몇 개의 D를 더할까? 2개의 D를 더하겠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5항은 7항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7항에서는 마이너스 2D를 해주면 되겠지? 그렇게 해주면 5항이 나오는 거지. 이런 관계 기억하시면 되고, 이게 문자로 가더라도 A n 플러스 n번째 항은 A n 플러스 n번째 항은 5항에다가 몇 D를 더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n 플러스 n 마이너스 5가 돼야 돼. 그래서 요거 더해서 여기 있는 개수가 나오는 이런 느낌으로. 이해갔지? 그래서 요것이 등차수의 일반항이다. 그 다음 등차 중항에 대해서 배웠죠. 이 숫자 3개가 요것이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되면 가운데 있는 아이를 몇 배 하면? 2배 하면 앞뒤를 더한 게 된다. 이렇게. 이제 모든 등차 수열은 가운데 있는 아이를 2배 하면 앞뒤를 더한 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등차 중항의 성질이라고 우리가 부르겠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4항과 8항을 더하면 뭘까? 봐봐. 4항과 8항을 더하면 이거 중요한 거예요. 4항과 8항을 더하면 4, 8 더해서 얼마니? 12지. 12니까 6항의 몇 배? 2배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거 쓸 수 있어야 돼. 요건 6항에서 2D 뺀 거고 요건 6항에서 2D를 더한 거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 얘는 뭐야? 6항에서 2D를 뺀 거잖아. 얘는 6항에다가 2D를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를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2D 플러스 2 사라지면서 6항의 몇 배? 2배. 그럼 이거는 4하고 8 더해서 얼마냐? 12라고 그랬지. 12면 3항의 4배라고 쓸 수 있을까? 3항의 4배.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야. 6이 10이라고 착각할까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이거 4하고 8 하면 10이니까 6이 12 이런 뜻인가? 그러면 3, 4, 12? 말이 안 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래서 2배로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야, 일단. 알았니? 자, 그럼 요건 어떻게 될까? 4항, 8항, 4항, 8항, 그리고 9항 이렇게 됐다고 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한번 해보자. 4항, 8항, 9항. 합이 얼마냐? 21이냐? 21이네. 그러면 21이면은 7항의 3배일까? 7항의 3배? 37에 21?
요건 항이 3개니까 가능할까? 한번 해볼까? 얘는 뭐지? 7항에서 3D를 뺀 거지? 얘는 뭐냐? 7항에다가 D를 더한 거고 얘는 뭐냐? 7항에다가 2D를 더한 거지? 그럼 이게 쭉 더해보실 것 같아? 7항만 3개 나오네. 아까처럼 하면 안 된다면서요. 이거 몇 개냐 지금? 하나, 둘, 3개지? 3개면 3배, 어떤 항의 3배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거 몇 개니까? 2개니까 뭔가의 2배. 이렇게 2배로 표현할 수 있는데 더해서 10이니까 6항의 2배, 6이 12. 3개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합이 21이니까 3, 7에 21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으면 좋겠다. 변형 뭐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차수의 합을 구하는 첫 항부터 n항까지 합하면 얼마다? 2분의 항의 개수 이거 안 돼. 이거 이렇게 하면 뭐더라 예전에 수업하다가 핸드폰 벨 소리가 나온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올렸다? 종지가 없어. 저작권은 누가 돼가지고 그 벨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안 돼? 그거를 내 걸 보고 있나? 말도 안 돼. 그래갖고 그 벨소리 그 어디 뭐였더라? 그때 JIP인가? 하여튼 막 이런 데 있잖아. 여기서 내 영상 저작권 그걸로 걸린 거 없어. 그 영상이 안 되는 거야. 그 영상이 송출이 안 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의 신청을 썼거든. 했더니 송출이 어디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하고 러시아 쪽 이런 데 송출 안 되고 하여튼 이상해. 벨소리가 껐으니까 괜찮아. 껐으니까 괜찮아. 껐으니까. 아니 내가 지금 수입이 유튜브 수익이 막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1년 해가지고 수익이 842원 나오는데 1,000원도 안 되는데 수익이 이걸 신고하면 안 되지. 자, SN, n항까지 합은 항의 개수 그리고 첫 항의 2배 그리고 항의 개수에서 1 빼가지고 공차 이렇게 되고 혹시라도 첫 항과 끝 항을 알고 있으면 항의 개수 첫 항 플러스 끝 항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그랬지. 응?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은 항상 어떻게 나오더라? 어떤 꼴이 나오더라? 얼마 n 제곱 플러스 얼마 n 요렇게 나와. 요런 모양으로 나와. 이거 정리하면 n에 관한 2차식이 나와. 얼마 n이 있잖아. n이 있으니까 n 제곱 나오고 상수의 n을 곱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이걸 보고 일반항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지? 일반항 얼마나 그랬지? 기억날까? 몇 배? 2배 n 플러스 2배 n 플러스 b 빼기 a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까지. 지금은 모르더라도 머릿속에 어떻게 합을 보고 뭘 구할 수도 있다?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3, 그 다음에 7, 11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어요.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야.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자면 첫 공차가 얼마니? 공차가 4야 4. 그러니까 일단 매대로 출발해 4n 이렇게 출발해. 그지?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3 나와야 되니까 빼기 1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아니면 AN을 어떻게 쓸 수 있다고? AN은 첫 항에다 몇 개의 뒤를 더할까? 요 n이 돼야 되니까 이거 첫 항이니까 n-1개의 뒤를 더해야 합에서 n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첫 항 얼마니? 3 플러스 n-라고 공차가 4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이거야. 그지? 어쨌든 일반항은 구했어. 그러면 이걸 보고 선생님 n항까지 합도 얼마인지 알 수 있겠네. 이거 n항까지 합하면 어떻게 될까? 계산 안 하고도 알 수 있다. 2배 n이니까 2n제곱 2배 n이니까 2n제곱 그 다음에 요놈에서는 빼가지고 마 1이 나와야 돼. 얘가 그럼 플러스 얼마겠어? 1n이겠다. 1n 1에서 2 빼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n항까지 합하면 틀림없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자, 실제로 이걸 nr까지 한번 해봅시다. nr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2분의 항의 개수 n개, 첫 항의 2배 6 플러스 n-하고 공차 4 이렇게. 그러면 4n 제곱이 2로 나눠서 2n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하고 6이 있으니까 2가 남지. 2n인데 2로 나누니까 플러스 n 이렇게. 이게 SN이야. 됐지? 그래서 등차수량은 항상 이렇게 n에 관한 2차식으로 나온다. 그럼 이걸 보고 아 얘는 등차수열의 합을 나타낸 식이구나. 그럼 이 수열의 일반은 뭘까? 라고 물어본다면 2배 n 1 빼기 2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관계까지 설명하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등비수열 보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은 일정한 수를 곱해가는 수열입니다. 그렇죠? 아까는 일정한 수를 뭐해가서 더해갔는데 이번에는 일정한 수를 뭐해간다? 곱해가는 수열을 말한다. 알겠죠? 자, 이렇게 나가는 수열은 등비수열이에요. 얼마씩 곱하고 있니? 30 곱하고 있지? 맞아? 30 곱하고 있어. 그러면 이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곱해지는 3을 공차가 아니라 공비라고 얘기해. 공비. 아. 알겠지? 공비. 아. 3 이렇게 얘기해. 공비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지? 비율 뭐 이런 뜻이지? 비율. 몇 분의 몇 뭐 이런 비율. 이게 등비수열의 정의예요. 등비수열의 정의고 이런 거는 얼마씩 더해가고 있어? 4씩 더해가고 있지? 4씩 더해지고 있어. 그래서 이것을 공차라고 했지? 공차 D. 그지? D는 차를 뜻하는 거야. 맞지? 차. 다른 그래서 D. 자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지. 뭐가 똑같다는 얘기야? 차이가 똑같다. 간격이 똑같다. 이런 거 그러면 차이는 4. 이런 거 그러면 차이도 4. 이런 거 그러면 차이도 4. 이렇게. 그럼 얘는 등비니까 뭐가 똑같다? 비율이 똑같다. 이 말이야. 비율. 요런 분의 요놈은 3. 요런 분의 요놈은 6분의 18은 3. 18분의 54도 3. 반대로 6분의 3은 6분의 2는 3분의 1. 18분의 6도 3분의 1. 이런 분들도 3분의 1. 그 비율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각 항들의 비율이. 그래서 등비수열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어? 일정한 수를 곱해간다. 그리고 그 일정한 수를 뭐라 한다? 공비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1항이고 2항이고 3항이고 이렇게 나가겠지? 일반항을 구할 줄 알아야 되겠지? 일반항. 사항은 3항에다가 뭘 곱한 거야? 공비를 곱한 거지? 3항에다 공비를 곱해서 4항이 나오겠지? 3항은 2항에다가 공비를 곱한 거지? 2항에다가 공비를 곱해서 3항이 나오겠지? 그러면 4항은 2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하겠냐? 2번 곱하겠네. 2항에다가 공비를 2번 곱해야 돼. 그래야 4항이 나와. 맞지? 요거 더해서 4가 되는 느낌? 약간 감이 와야 돼. 일반항은 등비수열 일반항은 첫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할까? n-1번 곱하겠네. 곱해지는 결과가 n이 나오게끔. 무슨 말인가요? 5항은 요거랑 비교해서 보세요. 5항은 첫 항에다가 공비를 4번 곱해야 돼. 1, 4, 5 이런 느낌. 얘가 그래야 5번
2항에다가는 공비를 몇 번 곱해? 3번 곱해줘야 돼. 얘가 합이 5가 되는 느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항이 있어. 둘째 항이 있어. 공비를 곱해야 돼. 또 공비를 곱해야 셋째 항이야. 또 공비를 곱해야 돼. 넷째 항이야. 또 공비를 곱해서 5번째야. 5항이라고 하는 것은 첫 항에다가 공비를 하나, 둘, 셋, 4번이나 곱해야 돼. 이렇게. 만약에 2항을 기준으로 갔다면 2항에다가는 공비를 몇 번 곱해줘야 돼? 3번 곱해줘야 나오는 거지. 이렇게 수술. 이해는 한번. 아까 등차 수열은 첫 항에 공차를 4번 더해줘야 되지. 3항에는 공차를 2번을 더해줘야 되는 거고. 이번에는 공비를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갔어? 이게 등차 수열 일반항이야. 끝. 어려운 게 아니고 끝. 자, 이게 무슨 수열이었어? 등차 수열이었어. 이게 이 숫자 3개가 등차 수열이면 가운데를 2배 하면 뭐가 됐지? 앞뒤를 더한 게 됐지. 앞뒤를 더한 거라고 해. 가운데를 2배 하면 앞뒤를 더한 거라고 해. 선생님 무슨 말인가요? 3, 7, 11, 15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어요.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이렇게 3개 등차지. 2배 하면 14, 앞뒤를 더해도 14. 자, 요거 등차 수열이지. 가운데를 2배 하면 22, 앞뒤를 더해도 20. 그래서 어떤 숫자 3개가 등차 수열일 때는 가운데 숫자를 2배 하면 앞뒤를 더한 거랑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B는 거기서 실용적으로 2분의 A 플러스 C가 되겠지? 그래서 이 B를 뭐라고 그래? 등차 중항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말로는 산술 평균 이렇게 얘기해. 산술 평균. 수학적인 평균. 둘이 다 있으면 나눠주는 거. 이렇게. 자, 이번에는 A, B, C가 등비 수열이야. 이게 등비 수열이면 어떤 규칙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해봐야 되겠네. 자, 이번에 2가 있고요, 6이 있고요, 18이 있고요, 54가 있고요.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어. 이건 등비 수열이야. 공비가 3인 등비 수열. 자, 그럼 어떤 특징이 있나 보니까 이 3개가 등비인데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가운데를 제곱해. 그러면 36이고 앞뒤를 곱해도 36이에요. 이런 특징이 있더라. 등비수열. 알았어? 이 숫자 3개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숫자를 제곱하면 앞뒤를 곱한 거랑 같다라는 규칙이 보인다. 이게 등비 중앙의 규칙이에요. 자, 등차수열, 숫자 3개가 등차수열일 때는 가운데를 2배 하면 앞뒤의 합과 같고, 등비수열일 때는 가운데를 제곱하면 앞뒤의 곱과 같다. 그럼 B는 여기서 뭐겠어? 양수만 따진다면 루트 AC가 되겠지? 양수를 기준으로 루트 AC가 되겠지. 그래서 이것을 요 B를 등비중앙, 등비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이라고 해서 등비중앙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기하평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하평균,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그려놓고 하면 돼. 자, 성질만 기억하면 돼. 자, 어떤 성질? 등차 수열은 가운데를 2배 하면 앞뒤의 곱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등비 수열을 이룰 때는 가운데 함을 제곱하면 앞뒤의 곱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됐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그럼 좀 쉬었다 할 테니까 집중해 봅시다. 페이지로 몇 페이지냐 그러면 등비수열을 펴보세요. 등비수열의 1페이지. 등비수열은 GP 뭐라 되냐면 자, 등비수열은 GP 일정한 수를 곱해가는 수열 이렇게 돼 있지. 곱해가는 수열. 그러면 그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비. 자, 2, 6, 18 이렇게 나가는 수의 공비는 3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2, 8, 마이너스 32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어. 그럼 이 수열은 공비가 마이너스 4인 등비수열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구하죠? 박스를 볼게요. 5항은요 첫 항에다 공비 4번 곱합니다. 9항은요 첫 항에 공비 8번 곱해요. 3항에다는 공비 6번 곱하고요. 7항에다는 공비 2번 곱해요. 이해갑니까? 자, 2n번째 항은요 2n번째 항은 첫 항에다 공비 몇 번 곱할까요? 2n-1번 곱해요. 이해가요? 자, an 플러스 n항은요 첫 항에다 공비 몇 번 곱할까요? 물어보면 n 플러스 n 마이너스 1번 곱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됐니? 오케이, 넘겨볼까요? 문제 한번 봅시다. 11번 다음 수열에 근데 뭐라고 알려줬어? 등비 수열이라고 말해줘버렸네. 일반항을 구하시오 그랬어. 일반항 어떻게 구한다고? 일반항 첫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해? n-1번 곱하는 게 등비수열 일반항 구하는 거라고 해. 자, 그럼 1번의 일반항은 뭘까요? 1번의 일반항은 첫 항 1에다가 곱할 필요 없죠. 의미상 쓸게요. 공비가 얼마니?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이게 공비예요. 이런 몇은 n-1승. 이게 1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이거죠. 요 1은 안 써도 되겠지만. 자, 2번은 뭡니까? 0.1, 0.01, 0.001. 공비가 얼마예요? 10분의 1이죠. 공비가 10분의 1이에요. 첫 항도 얼마입니까? 10분의 1이죠. 그래서 일반항 어떻게 쓸까요? 첫 항 0.1 10분의 1이죠. 곱하기 공비 공비도 10분의 1이죠. 이러면 몇 승? n-1승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0분의 1의 몇 제곱? n제곱 이렇게 쓰면 이게 일반항이다. 이해갔니? 자, 3번은 무슨 수열이냐? 등비 수열이라고 했어 문제에서. 첫 항이 얼마야? 첫 항은 얼마죠? 루트 2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공비는 얼마입니까? 공비는 루트 2 플러스 1입니다. 루트 2 플러스 1을 공비로 갖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나요? 둘째 항이 1이잖아. 둘째 항이 1인데 셋째 항이 뭐야? 루트 2 플러스 1이잖아. 그럼 1에다 뭘 곱한 거야? 당연히 루트 2 플러스 1 곱했겠지. 공비가 나왔습니다. 일반항 써볼까요? 일반항은 첫 항 곱하기 공비에 n-1승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이게 일반항. 자, 2번 보겠습니다. 같이 풀어볼게요. 천천히. 처음에 이제 수열이 좀 헷갈렸는데 등차를 하니까 등비를 좀 더 편해집니다. 자, 등비 수열이 있어요. 2-6, 18-5, 14. 자,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에서 1458이라는 숫자는 몇 항에 있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일반항을 구해야 풀 수 있는 문제지. 자,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을 써볼까요? 이 수열의 일반항은 첫 항 곱하기 공비 마 3의 n-1승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n이 도대체 얼마길래 이 값이 나와야 됩니까? 이런 얘기죠. 그럼 요거를 요 i처럼 써보니까 이것은 2 곱하기 729가 됩니다. 729는 3의 몇 승일까요? 3의 몇 승인가요? 3의 4승은 얼마입니까? 81이죠.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요? 9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3의 6승입니다. 됐죠? 그러면 n이 얼마일까요? n은 7이 되겠죠? 그래서 7번째 항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보여주고 천천히 풀어주시면 돼요. 자,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선생님 푸는 건 6번이에요. 각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AN. 자, 이 수열이 등비수열이라고 알려줬네요. 이 수열에서 1항과 2항을 더하면 8분의 5가 나왔고 1, 2, 3항을 다 곱하면 8분의 1이 나왔습니다. 첫 항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쉣. 자, 이거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쓸까요?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뭐 원리대로 배운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첫 항은 그대로 쓰시고요. 플러스 둘째 항은 뭐라고 쓰면 되겠어? 첫 항에다 뭘 곱한 거지? r을 곱한 거지? 이게 8분의 5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 여기를 볼게요. 여기는 첫 항 곱하기 둘째 항인데, 둘째 항은 뭐라고 쓸 수 있죠? 첫 항에 r을 곱한 거죠? 이렇게 쓸 수 있고, 곱하기 셋째 항인데, 셋째 항은 뭐라고 쓸 수 있죠? 첫 항에 r을 2번 곱한 겁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써서 보니까 첫 항도 3개, A1 3개 나오죠? 공비도 R도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겠죠? 이것이 8분의 1입니다. 이해가지? 자, 그러면 A1 R은 얼마? 2분의 1. 됐니? 얘는 얼마예요? 2분의 1입니다. 맞지? 자, 그러면 A1 R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네, 2분의 1이라고 하니까 2분의 1, 즉 8분의 4예요. 그죠? 그러면 8분의 5가 되기 위해서 첫 항은 얼마? 8분의 1 이렇게. 됐지? 자, 첫 항과 둘째 항을 더하면 첫 항은 A1, 둘째 항은 A1 R 공비니까 8분의 5. 첫 항은 그대로 쓰고 둘째 항은 A1 R, 셋째 항은 A1 R의 제곱.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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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의 세제곱, R, R 제곱, R의 세제곱이 8분의 1이니까 요 아이는 2분의 1. 요게 2분의 1이야. 얘는 8분의 4, 8분의 5 나오려면 8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푼다고. 뭐 특별한 거 아닌데 괜히 어려워하네 지금 보니까. 맞죠? 자, 3번 체크하시고요. 3번, 4번, 5번, 7번 3, 4, 5, 7 9번 풀어보겠습니다. 3, 4, 5, 7, 9 좀 이따 시간 줄게 풀어보세요. 조금 이따가 시간 줄게요. 체크했어요. 3, 4, 5, 7, 9 조금 이따가 한번 풀어보셔라. 알았죠? 자, 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7페이지로 갈게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등비 중앙. 한번 읽어볼게요. 세 숫자가 등비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숫자인 b를 제곱하면 앞뒤의 곱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된 겁니다. 자,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17번. 12하고 972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요 사이에다가 서로 다른 세 양수 A, B, C를 넣었어요. 이렇게 넣은 거야. 이랬더니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이 됐어? 이게 등비 수열이 되더라 이 말이야. 이게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등비 수열이 되더라. 이때 C 빼기 A를 구하시오. 자, 그럼 이건 등비 중앙하고는 큰 상관없지만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등비 수열이니까 얘를 뭘로 볼 수 있어요? 1항, 얘는 2항, 3항, 4항. 그럼 얘는 몇 항이지? 5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등비수열의 5번째 항. 그러면 등비수열의 5번째 항은 주어진 숫자는 12가 주어졌으니까 첫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될까요? 4번 곱하면 되겠죠. 됐죠? 써볼게요. 972는 첫 항 12 곱하기 R의 4승 이렇게. 그래서 R의 4승 얼마입니까? R의 4승
얼마? 60? 아니냐? 11 가는 얼마냐? 81이냐? 81이죠? R의 사승이 얼마? 81. 그럼 R은 얼마입니까? 뿔마 3이겠죠? 뿔마 3. R은 뿔마 3. 됐어요? 공비가 뿔마 3. 그럼 공비가 3이면 36이 될 것이고 얘는 3을 곱하면 되니까 108이 될 것이고 얘도 3을 곱하면 되니까 324가 이렇게 되겠죠. 공비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36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 곱하면 이렇게 되고 다시 마이너스 324 되고 다시 플러스 이런 식으로 넘어갔겠죠.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서로 다른 세 양수니까 위의 것이 정답이고 C에서 A 빼면 되겠다. 알았지? 정의대로 푸는 거야. 18번 1x5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1y5는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어요. 이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얼마입니까? 이렇게 개꿀이죠. 이렇게 나오면 자 이게 등차 수열이니까 뭐라고 쓰죠? 가운데를 2배 하면 앞뒤의 합과 같다. x는 3 이렇게 쓰면 되고 이게 등비 수열이니까 어떻게 하죠? 가운데를 제곱하면 앞뒤의 곱과 같다. 이렇게 되겠죠. 끝났네요. 이해갔죠? 그래서 x의 제곱은 9 y 제곱은 여기 있는 것처럼 5 이런 식으로 정의에 맞춰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크합시다. 19번 그 다음에 수능 21번 그 다음에 22번 이렇게 3개 아까 앞에서 불렀던 4문제하고 방금 불러준 3문제하고 풀어보겠습니다. 시험보는 느낌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시면 갔다 오시고 자, 한번 풀어보세요. 편하게 풀어보세요.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편하게 풀어보세요.
자, 한번 안 풀린 거 질문 받아볼게요. 혹시 몇 번? 번호? 5번. 아? 5번. 5번? 혹시 5번 안 풀린 친구 같이 볼게요. 5번을 보시면은 등비수열이라고 지금 말해줬어요. 자, 이게 3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게 12라고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 좀 잘 보면 좀 규칙이 보여요. 좀 보이면 더 좋은 거. 혹시라도 이거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나누면 뭐야? 이거로 이걸 나누면 뭘까? R의 3승분의 1이 되는 거야. 이해가니? 여기 혹시 이해될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나누면 R의 3승분의 1. 이게 이제 보이면 좋겠다는 얘기지. 안 보이면 한번 볼게요. 요거를 조금만 풀어볼게요. A1, A2, A3 이렇게 하나씩 간격으로 갖고 여기도 4, 5, 6 이렇게 갔기 때문에 요 사항을 A1의 R3승으로 쓸 수 있지. 그리고 요거는 5항은 2항에다가 R의 3승 이렇게 쓸 수 있어요. 6항은 3항에다가 R의 3승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지. 물론 이렇게 안 써도 되겠지만 그러면 분자는 이렇게 되는데 분모를 R의 3승으로 묶어주면 똑같아. R의 3승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똑같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게 약분되면서 요거가 나오는 거야. 이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제 좀 빨라지는 거야. 그럼 이거 얼마냐? 약분하니까 몇 분의 1? 4분의 1 이렇게. R의 3승은 얼마? 4가 되겠죠? R을 구할 필요는 없고. 이거 그거 아니야? 이것도? 이거 뭐가 되겠어? 여기다 R의 3승을 곱하기 이거, 여기다 R의 3승을 곱하기 이거잖아. 이거 R의 3승 아니니? 맞지? 느낌이 가? R의 3승, R의 3승. 맞지? 첫 항과 공비를 막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 비율 관계를 보면서 하면 됩니다. 됐지? 자,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익숙해지면 돼요. 또 번호 몇 번? 7번 볼까요?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해요. 등비실인데 1항과 2항을 곱한 게 6이고 3항과 4항을 곱한 게 얼마야? 12야. 그러면 7항과 8항을 곱한 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럼 방금한 것처럼 이렇게 해볼까? 이거 얼마예요? 느낌 아니? 이거 뭐야? 여기다가 R 제곱 곱한 거, 여기다 R 제곱 곱한 게 여기 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 잘 봐야 되지. 이거 더한 게 아니라 곱한 거다. 함부로 쓰시면 큰일 난다. 자, 다시 한번. 위에는 A1 쓰고 A2 그대로 쓸게요. 그 다음에 A3를 A1에다가 R 제곱을 곱한 거지. 이렇게 쓰고 A4는 2항을 기준으로 써봐. 2항을 기준으로 R의 제곱이 곱해진 거야. 이해가? 이런 느낌이 이해되면 좀 빨라질 수 있다. 근데 이해 안 되면 이렇게 정리하면 돼. 대신 얘를 첫 항 곱하기 R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 약분이 되고 이것도 약분이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R의 4승분의 1이 이렇게 남겠지. 맞지? 그게 얼마겠니? 2분의 1이겠지? 2분의 1 11분의 6이니까 이런 식으로
R의 4승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 7항 8항은 어떻게 구해요? 7항 8항은 뭐 이런 거 이용해서 구하면 돼요. 무슨 말이죠? 7항은 3항에다가 R의 4승을 곱해주는 거지. 3항에다가 R의 4승을 곱한 게 7항이고 8항은 4항에다가 R의 4승을 곱해주는 게 8항이에요. 이렇게 일부러 바꿔 쓴 이유는 뭐겠어? 3항과 4항의 곱이 10이라고 알려줬잖아요. 그지? 이건 10이라고 알려줬어. 곱하기 R의 4승은 2야. 이것도 2니까 이렇게 해주고 48. 이렇게 안 풀어도 되는데 요 규칙성을 보고 이렇게 잡으면 좀 더 좋겠다니까. 어차피 비율 관계니까 등비니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알았지? 이런 느낌으로 또 질문 번호로 몇 번? 없니? 무슨 말해봐? 어? 22번 22번 한번 볼게요. 22번 한번 볼게요. 두 곡선이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고 그 교점의 x좌표가 등비수를 이룹니다 라고 돼 있어. 무슨 말이냐면 3차 함수가 있어요. y는 x의 세제곱 플러스 5x제곱 22번 푼 겁니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라는 3차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하나 있죠. y는 2x제곱 플러스 3x라는 2차 함수. 대충 이렇게 그려진다고 칩시다. 노란색처럼. 그러면 3차 함수와 2차 함수가 만나는 요 교점 3개 나오고 요놈의 x좌표 알파 모르니까 베타 요놈의 x좌표를 감마라 한다면 이게 무슨 수열을 이룬다고?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문제에서 알려준 거야. 됐죠? 이때 K 구하세요. 그래서 K.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교점 어떻게 구하지? 교점은 둘이 뭘로 풀어? 연립으로 푸는 거지. 자, 무슨 말이야? y는 x제곱 이 그래프하고 y는 2x를 위로 세칸 올린 2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 틀림없이 두 점에서 만나네. 내가 요점 구하고 싶은 거야. 교점 구하고 싶으면 두 개를 연립으로 이렇게 푸는 거지. 둘이 만나니까 같은 거야. 그래서 y는 y는이니까 둘이 이렇게 똑같겠네.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 두 분이 나오겠지. 알파와 베타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 나오겠고 실제로 얘는 인수분해서 구할 수 있거든. 3일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렇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하고 3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게 지금 교점 구하는 우리 기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3차 함수와 2차 함수도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니까 요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하려면 연립으로 풀어야 되고 당연히 y는 y는이니까 같은 거겠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이걸 정리하면 x의 3승 2x제곱이 넘어가니까 플러스 x 3x의 제곱 2x제곱 쩌리 남겼다. 3x를 또 쩌리 남기니까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되겠지? 이해갔지? 그럼 여기서 몇 개의 근이 나와? 3개의 근이 나오겠지? 알파, 베타, 감마. 여기까지 갔어? 이렇게. 그런데 알파, 베타, 감마가 무슨 수열이라고? 등비수열이래. 등비수열. 그지? 등비수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가운데를 가운데를 제곱하면 앞뒤를 곱한 게 되겠지? 이해가니? 가운데를 제곱하면 앞뒤를 곱한 게. 자, 그런데 선생님 이거 K 때문에 얘 못 구하잖아요.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우리는 이거 공수원에서 배웠지? 3차 방정식에서 근각의 주관계를 생각하게 되겠지. 하나씩 더하면
하나씩 더하면 마이너스 요놈분의 요놈이겠지. 이렇게. 그 다음 두 개씩 곱하겠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곱하면 그냥 요놈분의 요놈이니까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고, 세 개를 다 곱하면 알파 베타 감마는 다시 마이너스 달고 요놈분의 요놈이니까 플러스 되면서 K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갑자기 이제 공수원이 나오는 거야. 공수원. 공수원은 간접출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운 2차 방정식에서 기억나지? 근이 두 개가 나올 거고 그 두 개를 알파 베타로 했을 때 하나씩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고 두 개를 다 곱하면 a분의 c가 나온다고 했어. 그래서 이것을 분각해서 확 곱 그랬지? 차까지 해보라겠지? 알파와 베타의 차,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식을 씌워준다면 뭐라겠지? a분의 루트 뭐였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두 분의 차 이렇게 외워야 되고,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가 나오겠잖아. 3근이 나오는데 알파, 베타, 감마야. 그럼 이것을 하나씩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고요. 두 개씩 곱해주면 그냥 이제 a분의 c가 되고요. 세 개를 다 곱하면 다시 마이너스 달고 요놈분의 요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2차 방정식의 근각의 관계, 이건 3차 방정식의 근각의 관계. 모르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 안 배웠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하는 거야. 고등학교 가면 나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다. 이렇게 이 방정식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이 세 개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등비수열을 이룬다겠단 말이야. 그러면 가운데를 제곱하면 앞뒤를 곱한 게 된다 이거지. 가운데 있는 이 숫자를 제곱하면 앞뒤를 곱한 게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읽었어? 앞뒤를 곱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돼 있죠.는 마이너스 3이고 알파,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마이너스 6이고. 어이씨, 어떻게 해? 이것만 가지고 못 풀겠는데? 그죠? 알파,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마이너스 6이고 세 개를 다 곱한 것이 K라고 했으니 K를 지금 구해야 된다. K를 어떻게 하지? 자, 세 개가 등비 수열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보세요. 알파, 베타, 감마가 등비 수열이니까 우리는 문자를 세 개로 깔지 말고 문자를 좀 줄이는 작업을 해보자.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알파를 그냥 알파라고 하고 베타를 뭐라고 쓰면 되냐면 알파의 공비 r을 곱한 거야. 공비가 뭔지 모르지만 등비수열이니까. 그러면 얘는 뭐겠어? 알파의 공비를 몇 번 곱한 거야? 2번 곱한 거라고 쓸 수 있겠지. 등비수열이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심플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것은 알파에다가 공비를 곱한 거야. 플러스 감마라는 것은 알파에다가 공비를 2번 곱한 거야. 이렇게. 이게 마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알파 베타를 곱한 거니까 알파와 베타 요걸 곱한 거야. 요렇게 두 개를 곱한 거야. 그러면 알파 제곱 감마 플러스 베타와 감마를 곱해. 얘랑 얘를 곱하는 거니까 요거 두 개를 곱하는 거겠지?
그럼 알파 제곱 공비의 세제곱 이렇게 플러스 감마 알파 얘랑 얘를 곱한 거니까 얘랑 얘를 곱해주면 되지. 그래서 알파 제곱 감마 제곱 여보세요? 음. 고생했다. 자, 그 다음 요거 계속해서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알파로 묶을 수 있지. 그럼 1 더하기 감 R 공비 더하기 공부의 제곱 이렇게 해서 마 3 나오겠고. 맞지? 여기서도 뭐로 묶을 수 있어? 알파 제곱 R로 묶어봐. 알파 제곱 R로. 그러면 1이 남고, 두 번째는 R 제곱이 남고, 세 번째는 R이 남고, 이것이 마6 이렇게 되겠어. 여기까지 갔어? 그리고 그걸 그대로 나눠봐.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 이건 사라지고, 알파도 하나 사라지니까 뭐가 남아? 알파 R분의 1이 남지. 그거는 얼마야? 약분하니까 2분의 1 따라서 알파 R이 바로 2가 된다. 알파 R이 뭐야? 베타겠지? 베타. 알파에다 공비 곱한 게 베타. 여기서 R은 감마가 아니고 공비를 말하고 있어요. 공비. 처음에 저걸 그냥 알파 베타 감마나 쓰고 A, B, C라고 썼으면 좀 더 안 헷갈렸을 건데 알파에다가 공비를 곱한 것은 베타야. 베타가 2라는 걸 밝혀낸 거야. 자, 물어본 것은 요거죠, 요거. 근데 아까 알파와 감마를 곱한 게 베타 제곱이야. 요거 두 개 곱한 게 베타 제곱이야. 거기에 베타를 한 번 더 곱했기 때문에 베타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그리고 베타는 2거든. 그래서
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숫자가 등비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를 이렇게 쓰면 되겠다는 얘기. 그래서 혹시 필요한 사람은 메모도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이다라고 하면 그 숫자를 A, B, C 이렇게 쓰는 것보다 A-D, A 플러스 D 이렇게 쓰는 게 좋겠고, 세 개의 숫자가 등비 수열이다라고 하면 A, AR 제곱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게 좀 더 편하겠다. 문자를 최대한 줄여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까지 같이 넘어오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몇 번? 5분만 쉬었다 할까요?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수요일, 목요일, 분기수에 한까지 해서 최대한 해서 마무리할게요. 자, 수고해서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자, 또 몇 개 풀어봅시다. 23번.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말하고 있어? 23번 볼게요. 같이 풀어봅시다. 23번. 2차 방정식에 두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비수를 이룹니다. 오, 쉣. 자, 아까 말했던 근각의 수학계 잘 생각해야 돼. 자, 두 분이 있어요. 알파와 베타. 그러면 두 분의 합은 얼마?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요거 분의 요거니까 K. 두 분의 곱은 연원분의 연원이니까 125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베타에서 알파를 뺀 거는 두 분의 차지? 이건 베타에서 베타가 더 크니까 그러면 이건 뺀 거. 이건 두 분의 차. 뭐 분의? A분의 1분의 쓸 필요 없고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AC 두 분의 합, 곱차 근각의 수학계 두 분의 합, 너 공수 배웠니? 두 분의 합, 곱 배웠어? 차까지도 기억해야 돼. 두 분의 합, 곱차 근각의 수학계는 두 개가 아니야. 합, 곱만 하면 안 돼. 차까지 해놔야 돼. 두 분의 합, 곱차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제 뭐라 되어 있어? 알파와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와 베타 이렇게 세 개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등비. 이게 등비 수열이야. 그럼 어떻게 되지? 요걸 제곱하면 앞뒤를 곱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걸 제곱한 게 뭐야? 요걸 제곱한 게 요걸 제곱한 거니까 K제곱 마이너스 500 이렇게 되겠지? 앞뒤를 곱하게 되겠네. 알파와 베타 이 두 개를 곱하게 되겠지. 알파 베타 곱하면 얼마야? 어이? 125.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제곱한 것은 요거죠. 요거 제곱한 것은 앞뒤를 곱한 거랑 같다. 앞뒤를 곱한 것은 125다. K 제곱은 얼마? 625. 그래서 K는 뭐겠니? 25의 제곱이 되니 625니까 K는 25.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 밑에 거 한번 또 풀어볼까요? 24번. 서로 다른 세 자연수 ABC. 자, ABC는 자연수입니다. 자, ABC가 무슨 수열이 된다고요? 등비 수열이고요. B 빼기 A는 N 제곱이고요. N은 자연수. 그 다음에 로그 6A 더하기 로그 6B 더하기 로그 6C는 3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물어본 것은 ABC 더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자, ABC는 무슨 수? 등비 수열. 그래서 가운데 있는 수를 제곱하면 앞뒤를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로그 성질에서 어떻게 되냐? 로그 6A, 로그 6B, 로그 6C. 로그 6의 뭐죠? A, B, C 이렇게 되겠죠? 로그 성질에서 요게 3입니다. 따라서 ABC는 얼마일까요? ABC는 6의 세제곱입니다. ABC는 6의 세제곱입니다. 자, 그런데 AC가 B의 제곱이라서 요거는 뭐랑 같을까요? AC가 B의 제곱이니까 B의 세제곱과 같겠네. 로그 부분은 안 해도 돼. 로그가 안 되었습니다. 요런 성질만 이해하면 돼. 자, 이게 등비수열이면 가운데 제곱하면 앞뒤 곱과 같다. 뭐 이 정도까지만. 자, 로그 배웠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B의 3승이 6의 3승과 같으니까 B는 6이다. 이렇게
됐죠? B는 6이다. 그럼 이제 H를 구하면 되는데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뭐냐면 B에서 A 빼면 N제곱이라는 자연수의 제곱이죠. 제곱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제곱수예요. B에서 A를 빼면 제곱수. B는 6이에요. 그럼 여기서 AC는 얼마입니까? 36이죠. 36인데 B에서 A를 빼가지고 뭔가의 제곱이 돼야 돼요. 지금 B는 6이고요. 그러면 뭐가 돼야 될까? 한번 잘 생각해봐. 어떻게 돼야 될까? A하고 C는 자연수라겠으니까 곱해서 36이 되는 숫자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1하고 18, 1하고 36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B가 6이니까 A가 2일 때는 둘이 빼면 5니까 자연수의 제곱이 되지 않아. 맞죠? 자연수 제곱이 안 되죠. 얘가 A가 1이면 B가 6이라서 둘이 빼면 어때? A에서 B를 빼면 5밖에 안 돼요. 5는 제곱수가 아니에요. 탈락. A가 2고 B가 18이 되면 C가 18이 되면 곱해서 36 될 수 있고 B가 6이니까 A인 2를 빼게 되면은 4라서 자연수의 제곱이 되네요. 오케이. 그래서 A는 2, C는 18 이렇게 되겠네요. 뭐 3하고 12도 가능은 해. AC 곱해서 36이 되는 숫자 중에 자연수니까. 그러나 B에서 A 빼면 A가 3일 때는 자연수 안 돼. 제곱수 안 돼. 4고 9 이것도 B에서 A 빼면 2니까 이것도 제곱수가 안 돼요. 6은 0이니까 제곱수 안 돼.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론까지 해주면 이런 형태로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난해할 수 있는데 25번 한번 도전해 봅시다. 25번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풀지 마세요. 25번 저 아직 어린 것 같아요. 하지 마시고. 자, 이제 4페이지로 갑니다. 자, 4페이지로 갑니다. 자, 여기서는 조금 이제 일반항에 관한 문제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게끔 주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볼게요. 10번 한번 보세요. 자, 10번을 보시면 요거는 읽어볼게요. 10번. 자, 준비됐죠? 첫 항이 4고 공비가 2 등비수열 AN. 이걸 그 기호를 봐. 집합처럼 돼 있죠? 가로 AN. 요거를 좀 잘 봐야 돼. 에 대하여 수열 4페이지. 페이지 10번. 자, 첫 항이 4고 공비가 2 등비수열 AN 있죠? 그 집 가로 AN. 그게 무슨 말이냐? 9번 볼까요? 9번. 뭐라 돼 있니? 첫 항이 32인 등비수열 가로 AN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를 잘 이해하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일반항을 표현해 준 거야. 수열을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항이 얼마야? 1항이 얼마나 소리야? N에다 1 넣은 거야. 이게 1항이고 2항은 얼마니? 여기다 2 넣으면 돼. 여기 2항이야. 3항은 얼마니? A3고 이런 거야. 이게 일반적인 거야. 보세요. 만약에 이런 수열이 있다? 이렇게 생긴 수열이 있어. 그럼 이 수열은 어떤 애를 표현한 거냐면 1항이 B1이야. 이게 1항이야. 2항은 B2가 2항이고 3항이 B3.
요렇게 나가는 수열을 요렇게 한 방에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거지가 요 수열을 표현한 게 이 식이라고. 요렇게 나가는 수열을 표현한 게 이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떤 수열을 표현한 거냐 물어보면 N에다 1로 이게 1항, 2항, 3항. 요 수열은 어떤 걸 말해? 1항이 B1, 2항이 B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요거 뭐냐? 자, 요 수열은 1항이 얼마야? 1항이 얼마야? 요 수열은 1항이 얼마냐고. 요게 1항이야. 요게 1항이라고. 요걸 읽어봐 그러면 첫 항을 제곱한 거야. 이러면 안 된다고. 이 수열에서는 이게 1항이라고. 이게 첫 항이라고. 자, 항상 A1이 첫 항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 그건 일반적일 때야. 알았어? 일반적일 때 A1을 첫 항이라고 썼지. 요 수열에서는 첫 항이 뭐냐? 요 수열에서는 첫 항이 뭐야? X1이 첫 항이야. 둘째 항은 X2가 되는 거고. 이게 둘째 항이야. 그럼 이건 뭐야? 이게 첫 항이야. 여기다 넣은 거. 둘째 항은 A2의 제곱. 이 자체가 둘째 항이라고. 이게 2항이라고. 둘째 항을 제곱한 게 아니고 이게 2항이야. 이게 2항. 그럼 이거는 뭘까? 요런 수열이 있어. 요 수열의 1항은 뭐야? 요 수열의 1항은 뭐겠어? A1분의 1. 이게 1항이야. 이게 1항이라고. 요 값이 1항이라고. 2항은 요게 2항이야. 요게 2항이라고. 요 자체가 2항이라고.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줬지. 지금까지는. 근데 이거를 살짝 바꿔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다. 자, 요런 수열이 있어. 그럼 요 수열에서 1항은 뭐야? 1항. 첫 번째 항이 뭐야? 여기다 이런 거야. 이게 일반항이니까. 이게 첫 항이야. 둘째 항은요? 이게 둘째 항이야. 얘네다 2 넣은 거야? 이게 둘째 항이라고. 첫째 항, 둘째 항. 이렇게 된다. 알겠어? 요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해. 대부분은 항상 머릿속에 고정만 내면 A1은 1항이고요. 그럼 이건 1항이 역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그냥 이 자체가 1항이고 2항이고 3항이야. 이 수열에서는. 이 수열에서는 이렇게 생긴 수열에서는 이게 1항이고 이게 2항인 거야. 자, 그러면 10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첫 항이 4고 공비가 2 등비수열 AN. 자, 이 수열은 뭐라고 돼 있어? 첫 항이 얼마라고 돼 있어? 4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 옆에는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이 수열은 이렇게 생긴 수열은 첫 항이 뭐야? A고 공비가 R이야. R. 이 수열의 첫 항은 A, 공비는 R이야. 이때 8AR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이거 해석만 하면 끝나는 거야. 자, 이렇게 생긴 수열의 1항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 수열의 1항은 이게 1항이야. 2항은 뭘까요? n에다 2 넣은 거니까 이게 2항이고 3항은 뭘까요? n에다가 3 넣으니까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그런데 이 수열의 1항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n에다 1 넣은 거니까 여기다가 1 넣은 거니까 요게 1항이야. 2항은요, 요게 2항이야. 3항은요, 요게 3항이야. 그럼 한번 써봅시다. 이 수열은 요렇게 나가는데 알려줬어요. 첫 항이 4라고 알려줬어. 얘가 4야. 이게 4야. A1이라는 숫자는 4야. 맞지? 그 다음에 공비가 2라고 그랬으니까 요 A2라는 숫자는 8이겠죠. 그 다음 A3라는 숫자는 16이 되는 거죠.
맞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수열의 1항은 뭐겠어? 이 수열의 1항은 A1이라는 숫자의 역수니까 4분의 1이겠죠. 맞지? 4분의 1. A2란 2항은 얼마야? 이 수열의 2항은 이 수열의 이 두 번째 항은 A2라는 숫자분의 1이야. A2가 8이니까 8분의 1이야. 이렇게. 이 수열의 셋째 항은 A3라는 숫자의 역수니까 16분의 1이야. 그러면 결국 이 수열은 어떻게 나가는 거야?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란 얘기지. 이해했어? 그럼 이 수열의 첫 항은 얼마냐고 물어봤잖아. 이 수열의 첫 항은 당연히 얼마겠어? 4분의 1이겠죠. 4분의 1. 그리고 이 수열의 공비는 얼마냐고 물어봤지? 이 수열의 공비는 얼마냐? 2분의 1이네. 이해갔지? 이 수열의 공비는 2분의 1이잖아. 이런 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알겠어? 여기서 A1, A2라고 하는 문자의 고정관념 좀 버리라 이거야. 정상적일 때는 이게 당연히 첫 장, 둘 장의 의미를 가져. 이걸 숫자로 봐, 숫자. 어떤 숫자, 미지의 숫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첫 항이 항상 A1이 아니야. 선생님 이거 뭐니? 아, 첫 항의 역수요. 아이씨, 이게 첫 항이라니까. 이게 첫 항의 역수라고 읽어요. 그러면 안 돼. A1이라는 숫자의 역수가 첫 항이야. 이 숫자가 둘째 항이야. 이 수열에서. 그런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된다. 알았지? 하나만 풀어봅시다. 11번. 등비 수열 AN에 대하여 다음의 수열은 첫 항이 4,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을 이룬다. AN의 첫 항을 구하시고 한번 풀어볼까요? 3분 줄 테니까 풀어봅시다. 개념 파악이야. 뭐 계산이 아니고 이게 뭔 소리인지를 이해하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써볼게요. 이거를 그대로. 지금 요런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에서 첫 항을 물어본 거야. 1항이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야. 이 수열의 1항은 뭐야? A1이겠지 당연히. 이 수열의 1항은 A1이야. 요것이 얼마냐를.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수열이 있어요. 2an 플러스 1 플러스 an이라는 수열이 있죠. 이러한 수열이 있어. 이렇게 생긴 수열. 일반하게 이렇게 생긴 거 이번에는. 그러면 1항이 얼마니? 2항이 얼마니? 3항이 얼마인지를 조사를 해보자 이 말이야. 1항은 이 수열의 1항은 여기다 1 넣은 거야. 2a2 더하기 a1이라는 숫자야.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 2항은 얼마야? 이 수열의 2항은 n에다 2 넣으니까 2a3 더하기 a2라는 숫자야. 이해가? 이 수열의 3항은 n 대신에 3을 넣으니까 2a4 더하기 a3이라는 숫자일 것이고. 자, 문제는 뭐냐? 이 수열은 첫 항이 4고 얘가 4야. 이 값이. 그리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야. 그럼 이거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얼마겠어? 2겠지. 얘는 얼마고? 1이고.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다 이 말이야. 여기서 A1 구하라 이 말이잖아. A1이라는 숫자 구하라 이 말이야. 이해갔어?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를 좀 하시면 된다. 자, 그런데 문제를 잘 보세요. 처음에 출발할 때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이라고 했어? 등비수열 이렇게 해놨어. 이게 등비수열이라고 했어. 등비수열 AN 이래 놨잖아 처음에. 그러면 이 수열의 2항은 당연히 n에다 2 넣으니까 A2고 이 수열의 3항은 당연히 A3가 될 텐데 맞지?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이라고? 등비수열이다 이 말이야. 등비수열이라고 했어. 그러면 A2라는 이 숫자는 당연히 뭐겠어? A1에다가 어떤 공비를 곱한 거겠지. 얘는 A1에다가 공비를 2번 곱한 것일 거고 공비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수열에 공비가 있다면 이제 끝난 거야. 써볼까요? 여기서 A2라는 숫자는 요거 말하는 거잖아. 그지? A2라는 숫자는 요거니까 A1R에다가 2를 하면 2A1R 더하기 A1 이게 4야. 그 다음 여기 A3는 뭐지? A3는 A1R 제곱이니까 2A1R 제곱 더하기 A2 A2는 A1R이야. A1R 이것은 2 이렇게 되지. 요거를 R로만 묶어봐. 그러면 2A1R 더하기 A1 그리고 요걸 R로만 묶었어. R. 위에 걸 계산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얼마냐면 4야. 4. 그러면 2가 돼야 되니까 R이 얼마겠어? 2분의 1이라는 거를 알 수 있고 이 수열의 공비는 2분의 1입니다. 이 수열의 공비는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R에다가 2분의 1을 넣어. R에다 2분의 1을 넣으면 2A1이 되겠지. 2분의 1 넣으니까 A1 더하기 A1 이것이 4. 그래서 A1은 2입니다. 무슨 말이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열의 일반항을 이해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첫 항이 A1이 아니다. 항상 첫 항은 A1, 둘째 항은 A2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썼던 거야. 정상적으로. 그러나 일반항의 이 식이 바뀌면 첫 항도 이 모양을 맞춰서 이렇게 이게 첫 항, 이게 둘째 항, 이게 셋째 항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이렇게 구성되는 이런 숫자들은 원래 주어져 있는 이런 숫자들에서의 규칙을 따라가는 같은 숫자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이게 이제 등비수열까지 이렇게 정리됩니다. 뒤에 한두 개 더 풀겠고 다음 시간에 그리고 이제 과제는 따로 없습니다. 얘는 등비수열의 합을 배울 거야. 자, 수고했습니다.